과거 사례들을 도출한 결과 중국으로부터 돈을 빌린 나라들은 결국 항구 고속도로와 같은 이권을 중국에게 빼앗겼습니다. 제가 왜 중국에서 돈을 빌리면 안 되는지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중국은 부정부패와 무능한 나라에게만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자금 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IMF나 세계은행에서 지원을 못 받는 나라가 대다수입니다. 이 나라들은 인프라, 신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세계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여 제대로 추진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급히 돈을 필요로 하는 나라에게 중국은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높은 이율을 책정하죠. 이 돈을 받아 사회 기반 시설 혹은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부정부패와 무능한 정부를 가진 국가가 추진한 정책이 제대로 될 리 없겠죠. 사업이 실패하는 것을 본 중국은 상한 시기가 오면 해당 나라들을 압박합니다. 만약 돈을 못 갚게 되면 해당 국가가 중국 자본을 빌려 지은 시설을 중국은 다시 빼앗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 알아보죠. 스리랑카 항구 운영권 99년 박탈. 스리랑카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차관을 도입해 인프라에 투자했습니다. 이 자금으로 한반토타 항구를 세웠고 2010년 개항했습니다. 그러나 스리랑카의 역량은 이 항구를 제대로 운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한반토타항의 이용률이 턱없이 낮아 적자가 쌓이게 되어 중국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스리랑카 항만공사는 2016년 지분 80%를 중국 기업에 매각하고 99년간 항구 운영권을 넘기게 됩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고요? 스리랑카는 22년 5월 건국 이래 최초로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몰디브 16개의 섬을 빼앗기다. 몰디브는 중국으로부터 15에서 20억 달러에 준하는 돈을 빌렸습니다. 이 돈으로 도로와 교량, 공항 정비 등을 포함해 쓸데없는 인프라 정비에 많은 돈을 투입하였죠. 이때 중국이 제시한 금리는 12%였습니다. 즉, 한 달에 1천억이 넘는 금액을 이자로만 지불해야만 했죠. 몰디브는 이를 지불할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돈을 갚지 못하게 되고 그 대가로 16개 이상의 섬을 사실상 중국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외에도 잠비아, 에콰도르, 레바논, 가나, 이집트, 튀니지, 페루, 에티오피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우간다 등이 디폴트를 선언하거나 경제위기에 빠집니다. 모두 중국이 돈을 빌려준 국가였죠. 디폴트를 선언하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되지 않냐고요? 중국은 해당 국가가 디폴트를 선언해도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중국이 채무국의 주요 자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 계약서에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손해가 아닙니다. 각 나라의 인프라를 잠식하면 되거든요. 중국에게 돈을 빌리는 국가들이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불공정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중국 정부와 해당 국가의 사업 발주시 자금은 중국 쪽이 낸다. 둘째, 돈을 받은 국가는 인프라 건설을 수주해야 하는데 그 기업은 중국 기업이어야만 한다. 셋째, 건설을 수주한 기업은 중국 건설자재와 중국 노동력을 사용하여 공사를 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사업이 끝나면 중국 정부에겐 해당 나라의 채권이, 중국 기업에겐 자금이 남습니다. 반면 채무국에는 빚과 쓸모없는 인프라 시설만 남게 되죠. 해당 국가는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중국은 이를 빌미로 항구 등 각종 시설을 점거합니다. 즉, 중국은 국제적으로 사채업자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나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제한된 자금 조달, 정치적 상황 때문에 중국에서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중국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I 스토리였습니다.